네, 국가정보원이 밝힌 국내 IS 동조자는 우리 국민 10명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4명 등 총 14명에 달합니다. 자, 이런 중에 IS를 추종하는 인도네시아인이 검거되면서 국내 테러 위협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복잡하게 얽혀 있는 IS 사태, 김희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그리고 유달승 한국외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김우균 기자. 어제 국정원이 국내에 있는 IS 동조자가 모두 14명이라고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네, 국정원이 이제 국회 정보위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이 14명 가운데 10명은 우리 내국인이고 4명은 외국인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이 10명은 그 온라인 등을 통해서 IS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IS와 연계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국정원은 이제 이들에 대한 조금 더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고요. 네. 출국 금지 조치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이제 그 외국인 IS 추종자 4명도 이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문제는 이렇게 이제 IS에 대한 지지는 물론이고 호감을 가지면서 국내에도 이런 테러와의 잠재적 테러 조직의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이런 것이 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는 또 그 IS를 추종하는 외국인 한 명이 처음으로 국내에서 검거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인도네시아인이죠. 이 사람은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위조 여권을 이용해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입국 당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걸러내지 못하면서 좀 출입국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도 있는데요. 네. 이 남성은 이제 충남 지역의 제조업체에서 일하면서 최근 수개월 동안 이제 페이스북 계정을 바꿔가면서 이 IS의 연계 조직인 알 누스라를 이제 공개적으로 지지를 해왔습니다. 특히 네. 북한산에 등정을 해서 알 누스라의 이제 깃발을 흔들었다거나 네. 또 경복궁에서 이제 관련 모자를 쓰고 이제 이런 모습을 아주 공개적으로 하면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이처럼 그래서 이제 이민자들 중에서 이제 극단적 테러리스트의 입국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경각심을 좀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교수님. 어제 검거됐던 이 남성이 알 누스라를 추종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알 누스라도 IS와 연관이 있는 단체죠? 출발은 같은 뿌리에서 시작됐지만 현재는 좀 별별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알 누스라 전선은 사실상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라고 볼 수 있고요. 2012년 1월 23일 날 IS의 지도자 알 바그다디 지시로 설립됐지만 네. 2013년에 내부 갈등으로 인해 현재는 분열되고 몇 차례 전쟁까지 벌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추구하는 부분은 이 지역의 이슬람 국가 건설이라는 IS와 최종 목표는 비슷하지만 네. 사실상 알카에다와 IS의 내부 갈등이 알 누스라 전선과의 내부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카에다의 세력은 지금 좀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알카에다를 추종하던 그 하부 세력들이 IS를 추종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 알카에다하고 IS의 패권 경쟁이 좀 첨예화되면서 네. 여러 가지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지지 기반과 세력 확산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 누스라 전선이 실질적으로는 IS하고 결별 상태이지만 네. 하부 조직원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김희준 기자. 어제 또 국내에 체류했던 다른 인도네시아인이 IS에 가담했다가 사망을 했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네, 이건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인가요? 네, 국정원이 이제 지금 밝힌 것이 국내 체류 외국인 중에 네. 그런 국제 테러리스트와 연계돼서 이제 위험한 인물로 지목이 돼서 48명을 강제 추방을 했다. 이 사실을 밝혔는데 네. 이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인도네시아인은 적극적으로 이제 국내 노동자로 이제 입국을 했다가 출국 후 이제 IS로 활동하다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네.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지난 5월에 시리아 동북부에서 쿠르드 반군의 급습으로 이제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인물은 대구 공단에 취업을 했고 네. 이 사람 소지품에서 대구 교통카드까지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에 깊숙이 이제 테러리스트 좀 개입을 하면서 테러리스트 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교수님, IS가 지금 여러 가지 여권도 조작을 하고 있고 신분증도 위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IS 조직이 조금 어떤가요? 국가를 자신들은 표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짜임새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IS를 단순히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서 규정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영토도
장악하고 있고 또 실제인 군대와 같은 조직 체계가 있고 또 자금력도 막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준국가 조직이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은 저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현재 IS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증가한 부분들은 실질적인 IS의 영향력, 세력화 부분이 이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동남아 지역에도 IS 지지 세력이 꽤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와 인접한 중국에는 그 중국과 좀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위구르족 300여 명도 IS에 가담을 했다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상 위구르족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분리 독립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고 이런 부분 속에서 최근에 위구르족 일부가 IS의 지지 선언을 하는 부분들이 등장하면서 네. 지금 이거 실질적으로 동남아까지 또 중국에서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동남아 지역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그리고 인도네시아 경우에도 기존에 있었던 이슬람 반군 단체나 이슬람 게릴라 단체들이 IS와 연대하고 지지하는 부분 속에서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박사님 지금 이제 그 필리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지난 1월에 이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이제 납치가 됐다가 이제 최근에 안타깝게 숨졌던 74살 홍모 씨가 있죠. 네. 이들을 납치한 세력도 이 아부사야프입니다. 특히 이제 이들은 IS 이제 연계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2001년에 그 미국인 관광객 3명을 납치해서 이제 2명을 살해한 것을 시작해서 이제 노르웨이인이나 캐나다인 등을 은 물론이고 이제 필리핀인 등 이제 내 외국인을 계속 납치하면서 이들에 대한 몸값을 요구해서 네. 지금까지 한 뭐 60명 가까이를 납치해서 한 69억 원을 벌어들였다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이들이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 건설이라는 그런 신념을 좀 넘어서 네. 이른바 뭐 인질 산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질을 납치하면서 그냥 돈을 벌어들이는 이런 어떤 좀 차원에서의 이제 범죄 조직으로 변질이 됐다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IS의 그 하부 단체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IS를 지지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 같은 경우도 공개적으로 IS 지지 선언을 했었고요. 네. 또 소말리아의 근거지를 둔 알샤비브라는 단체도 이와 같이 IS하고의 지지와 연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IS가 실적으로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그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나 반군들에 대한 그 자금 지원을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이런 단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IS에 가담을 하려는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최근 유럽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차별과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 속에서 다문화 통합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다양한 그 종교나 인종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에 관련된 부분 속에서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이번 그러니까 프랑스 테러 관련돼서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그 무슬림 청년 실업률이 약 40%입니다. 네. 실적으로 프랑스 청년 실업률이 약 2배가 해당되는 부분들은 네. 이번 사건이 상당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지속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 속에서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과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IS가 홍보 전략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젊은 층들에게 굉장히 파급력이 큰 홍보 전략을 쓰고 있는데, 자, 그런 중에 IS가 직접 매긴 세계 주요 메신저별 그 보안 등급이 밝혀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IS가 5만 개의 이제 앱을 운영을 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세력을 강화하면서 이에 대한 이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많은 움직임이 일면서 이제 IS가 스스로 이제 그 메신저별 보안 등급을 매겼습니다. 주로 네. 4개 등급으로 해서요. 가장 안전한 메신저가 뭐 사일런트 서클이나 레드폰 등 그리고 이런 뭐 독일에서 만들어진 텔레그램 같은 거는 이제 안전 등급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페이스북 메신저 등은 보통 등급으로 그리고 더 많이 이제 내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은 이제 그 불안전 등급으로
매겼습니다. 네. 그래서 IS 수뇌부 산하에 이제 기술 지식 조직이 있는데요. 그 더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어떤 지침서를 이미 유통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사용자 보호라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이 기능이 IS의 이제 사례처럼 범죄 수사로 지금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메신저에 대한 이제 감시 강화와 다만 이제 과도한 개인 이제 보호 정책과는 좀 개인을 이제 침해한다는 그런 것을 막아야 된다는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화면으로 나오고도 있습니다만 그 국제 해커 집단이죠. 어나니머스가 IS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어나니머스의 이런 대응이 IS에게는 어느 정도 타격이 될까요? 실적으로 IS가 현재 자신의 영향력과 세력을 확산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선전전인데요. 네. 이런 부분에서 미디어에 관련된 IS의 여러 가지 통제나 제한분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 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그들의 홍보나 선전을 봉쇄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저희가 명확하게 해답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네. IS도 이제 어나니머스의 공격이 오면서 또 이런 해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또 지침을 하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IP 주소를 뭐 자주 이제 바꿔라, 모르는 사람과 낯선 사람과 대화하지 말라, 네. 뭐 미확인 링크를 열지 말라, 이제 이런 지침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뭐 이런 사이버전의 그 능력은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IS는 이 성전 참가자 지하드들에 대해서 24시간 이제 온라인 상담 데스크까지 열어서 이렇게 이제 보안 등급을 이제 높이고 뭐 암호화 기술 등을 전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그야말로 국제 공조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테러 대응법도 아직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고 좀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제 국정원의 이제 보고로 더더욱 이제 대테러법의 이제 통과가 필요하다 이런 점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DJ 정부 때 입안된 이 대테러법이 아직도 잠을 자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대테러 활동의 이제 핵심은 그 정보의 입수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 위험 인물에 대한 이제 통신이나 금융 정보 또 온라인 교신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지만 이것이 이제 과도한 인권 침해나 불법성 논란 때문에 이것을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따라서 이 같은 이제 부작용은 최대한 줄이면서 우리의 이제 대테러 활동을 조금 더 이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국내적인 어떤 테러 대응법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저희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이제 파리 테러를 제2의 9.11 테러로 언급하는 부분 속에서 어찌 보면 9.11 테러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이 선언되면서 사실상 나타난 부분은 테러리스트를 양산하는 전쟁으로 변질됐습니다. 네. 그런 측면 속에서 통제를 통해서 모든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인 기본적인 내부 갈등 부분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문화, 네. 차별, 불평등, 빈곤 차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공존 같은 기본적인 질서가 토대로 모든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더불어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사실 지금 IS 격퇴를 위해서 뭐 전 세계가 나서고 있습니다만 외부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중동 내부적인 사정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게 가장 근본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테러와의 전쟁이 IS의 전쟁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요. 그런 그러니까 군사적인 방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IS를 고립화시키고 또 각 존재하고 있는 그들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존재하고 있는 반서방 감정의 기본적인 원인, 이제까지 지속돼 왔던 정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통한 서방 국가들의 중동 정책에 관련된 부분도 거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한 시리아 내전이 복잡하게 된 부분은 단순히 독재나 반독재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 시리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가스관을 둘러싼 다양한 주변국가 또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리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자, 이슬람 국가 IS가 납치한 중국인을 처형했다라는 부분을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 정부 범죄 분자들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자, 극단주의 무장 조직이죠. 이슬람 국가가 납치한 중국인을 처형했다는 그간의 보도는 사실이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식 성명에서 중국 국민 한 명이 IS 극단 조직에 납치돼 잔인하게 살해됐다며 피해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인간성을 버린 폭력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반드시 범법자들을 법의 처벌을 받게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중국인 한 명을 IS가 처형을 한 것을 확인을 했다라고 중국 정부가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IS도 이제 물러날 곳이 없다. 좀 더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라는 표현을 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IS가 사실은 지난달엔, 얼마 전에는 일본인을 또 참수를 했었죠. 네. 아베 총리가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이제 방문하면서 대테러 지원금에 이제 막대한 돈을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에 대한 이제 보복으로 겐지 씨를 이제 참수한 바 있는데 네. 이번에는 그 전선을 좀 확대해서 이제 중국인까지 이제 처형을 한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중국 역시도 이제 대테러에 대한 목소리를 조금 더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국제사회의 대테러 연대가 더 공고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IS가 테러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왔던 인질들의 처형, 살인 이런 것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IS가 얻을 것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 단편적으로는 드는데요. 뭘 노린 걸까요? 실질적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게 한 부분이고 네. 지속적인 공습을 통해서 사실상 괴멸은 되지 않았지만 많은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걸 통해서 여론전을 통해서 세계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제 저항 세력, 또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리는 부분들이 가장 큰 목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테러라는 말에 이제 어원이 공포라는 것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IS는 이 같은 이제 극악무도한 이제 테러를 자행함으로써 반 IS 전선에 대한 어떤 위축을 좀 시키는 그런 또 심리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IS가 지금 데리고 있는 인질이라고 할까요? 몇 명 정도 규모가 있는지도 사실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규모도 사실 궁금하고 이런 인질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데리고 있는 건가요? 사실 인질 부분은 일종의 IS의 사업식으로 돼서 네. 본인의 존재감과 또 국제연합군의 여러 가지 동력들을 약화시킬 수 있는 주요 매개고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 속에서 인질 납치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부분들은 실질적인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네.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언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함께 연루된 부분들은 그들의 인질분이 일종의 자신들의 전략 주요 사업으로서 자리매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본인들의 여러 가지 조직이 상당히 위축되거나 위상이 흔들릴 때마다 처형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은 지속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동안 IS가 인질들을 통해서 몸값 협상을 하면서 자금도 좀 받아오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IS의 이제 한 해 예산이 17조, 20조 원에 이른다는 얘기가 있고, 이제 네. 이 가운데 많은 부분이 물론 이제 절반 정도는 그들이 점령한 석유 원전에서 나오는 석유 이제 밀매 자금이고요. 그 밖에 문화재 약탈이라던가 또 이런 이제 인질 납치 등을 통한 몸값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에 대한 필리핀에서 이제 민다나오 섬에서 우리 국민을 납치했던 그런 조직 같은 경우도 한 59명을 납치해서 그동안 69억 원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인질 한 명당 1억 원 이상씩을 부르면서 이른바 이제 인질 산업이란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네. 이게 아주 주요 자금원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반드시 처벌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중국도 그러면 IS와의 전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가의 기본 목표와 의무 중에 하나가 자국민의 네. 보호라는 측면 속에서 자국민이 테러 단체에 의해서 이와 같은 잔혹한 처형을 당했던 부분들은 중국민의 공분을 살만하고 이에 네. 대해서 정부의 대처는 강경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